교실 한가운데서 학생이 바닥으로 털썩 쓰러집니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힌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학생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몸이 경직됩니다. 주변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납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복도를 가로질러 교실 안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그 소란 속에서 나와지는 학생의 책상 위 가방을 낚아챕니다. 가방 지퍼를 거칠게 열고 내용물을 쏟아냅니다. 필기구와 교과서 사이에서 투명한 작은 유리병이 굴러나옵니다. 라벨이 없는 의문의 약병입니다. 나와지는 병을 들어올려 불빛에 비춰봅니다. 알약이 병 안에서 불규칙하게 흔들립니다. 학생의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로가 아닙니다. 꼼꼼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교실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누군가 이 약을 학생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태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습니다. 화면이 전환됩니다. 나와진이 정면을 응시하며 입을 엽니다. 승영고등학교의 비극은 픽션이 아닙니다. 현실의 교실 안으로 시선을 옮겨봅니다. 성적 향상을 향한 과도한 갈망,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에 대한 수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합니다. ADHD 치료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는 위험한 품목입니다. 병원 처방전 없이 유통되는 이 약물들은 학생들의 신경계를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드라마 속 학생이 쓰러진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불법 유통되는 약물은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아이들의 가방 속을 파고듭니다. 어른들의 욕망이 투영된 알약은 아이의 뇌를 쥐어짜며 일시적인 집중력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예고된 붕괴입니다. 드라마는 이 위험한 거래를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해온 교실 뒷면의 차가운 현실입니다. 아이들은 쓰러지기 전까지 자신의 몸이 어떻게 망가지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약을 삼킵니다. 꼼꼼샘의 팩트체크. 이제 그 실체를 파헤쳐봅니다. 드라마 속 나와지는 즉각적으로 가방을 뒤지고 약물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현실의 교실은 다릅니다. 교사가 학생의 이상 행동을 감지해도 상황은 꽉 막힌 벽과 같습니다. 아이가 헛소리를 하거나 수업 중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도 교사는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부모의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방을 열어보는 순간 교사는 아동인권 침해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힙니다. 약물이 든 병을 눈앞에 두고도 의심만 할 뿐 증거를 확보할 물리적 권한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의 주머니를 뒤지거나 가방을 여는 행위 자체가 교사에게는 징계의 사유가 됩니다. 그 사이에도 약물은 교실 구석구석으로 번져나갑니다. 교사는 아이의 떨리는 손을 붙잡고 그저 울먹이는 부모에게 전화기를 건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이가 결국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어야만 비로소 어른들이 개입할 수 있는 기괴한 시스템입니다. 보호받아야 할 교실이 무력감으로 채워지는 동안 아이들은 방치된 채 위태로운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지키려 할수록 족쇄는 더 단단히 채워집니다. 드라마는 조규철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거대한 약물 유통망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는 아이들의 욕망을 먹고 자라는 포식자처럼 교묘하게 학교 주변을 맴돕니다. 하지만 팩트는 더 냉혹합니다. 교사가 약물의 흔적을 발견하고 신고해도 경찰의 수사는 현실적인 속도에 발목이 잡힙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유통책을 추적하는 동안 시간은 무심하게 흐릅니다. 수사기관이 움직이는 그 느린 틈새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교실 안에서는 약물이 이미 학생들 사이를 타고 은밀하게 퍼져나갑니다. 누군가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이 학교 문을 두드리는 사이 알약은 이미 다른 아이의 책상 위로 이동합니다. 아이들은 수사망이 좁혀오는 줄도 모른 채 다음 거래를 약속하고 돈을 건넵니다. 교사는 신고 후의 긴 기다림 속에서 매일같이 아이들의 눈동자를 살핍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 뒤에는 이미 약물이 침투한 파열음이 들려옵니다. 신고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일 뿐입니다. 수사 과정의 공백은 고스란히 교실의 위협으로 치환됩니다. 아이들은 오늘도 약물이라는 시한폭탄을 가방 속에 넣은 채 아무 일 없다는 듯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멈춘 사이 교실의 긴장감은 한계치까지 차오릅니다. 이제 드라마는 법정으로 향합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지영은 여전히 자신의 선택이 자식을 위한 최선이었다고 소리칩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판사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증거자료가 담긴 서류를 바닥으로 내던집니다. 방청석을 향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악을 쓰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의 차가운 공기 속에 흩어질 뿐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덮고 안경을 고쳤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소음이 멈춥니다. 이지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그녀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립니다.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실형 선고. 수갑이 그녀의 손목을 조입니다. 법정 경위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 강제로 퇴장시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 위로 그녀의 발이 지시겨지며 지나갑니다. 굳게 닫히는 법정의 육중한 철문 소리가 그녀의 모든 오만함을 단절시킵니다. 화면은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그동안 쌓여있던 긴장감을 한꺼번에 터뜨립니다. 정의가 구현되는 이 찰나의 장면은 드라마가 주는 가장 강렬한 카타르시스입니다. 악은 단죄되었고 교실을 파괴했던 광기는 법의 심판대 앞에서 비로소 멈춰섭니다. 하지만 현실의 법정은 드라마처럼 명쾌하지 않습니다. 드라마 속 이지영이 실형을 선고받고 끌려나가는 장면은 시청자에게 후련함을 주지만 현실의 악성 학부모들은 법의 그물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신용을 합니다. 변호사가 제출한 반성문과 교육을 향한 과도한 열정이 참작 사유로 언급됩니다. 결과는 대부분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입니다. 판결봉이 두드려지는 순간 그들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법정을 나섭니다. 과도한 교육열이 어디까지를 범죄로 보아야 하는지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법은 매번 뒷걸음질 칩니다. 법적 처벌이 솜방망이처럼 끝나버린 자리에는 피해를 본 아이들의 상처만 남습니다. 처벌받지 않은 학부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또 다른 괴물을 키워낼 준비를 합니다. 드라마가 정의를 구현하며 막을 내릴 때 현실의 교실은 여전히 학부모들의 압박과 불안이라는 이름의 폭력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구현되리라 믿었던 시청자의 기대는 법정 밖의 차가운 현실 앞에서 허탈함으로 바뀝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과연 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낼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대체 무엇이 그 어머니를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아이를 의대로 보내야 한다는 강박은 단순히 개인의 욕망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위권 성적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 믿는 사회적 공포가 어머니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니다. 학부모들은 정보 공유라는 명목하에 폐쇄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그곳에서 불법 약물 정보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아이의 건강보다 등급 컷이 더 중요한 가치로 치환됩니다. 익명의 게시판에서 오가는 쪽지 한 통, 검증되지 않은 학습법에 대한 맹신이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그들은 서로의 불안을 먹고 자라며 자녀의 성적을 자신의 성과로 착각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 아이는 인격체가 아닌 의대 합격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리는 부품으로 전락합니다. 어머니의 손에 들린 약병은 단순한 불법 물질이 아니라 뒤틀린 교육열이 만들어낸 사회적 흉기입니다. 과연 이 괴물을 키워낸 것은 어머니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이 살벌한 성적 지상주의의 구조입니까? 우리는 비극을 보며 어머니를 비난하지만 정작 그 비난의 화살이 가리켜야 할 곳은 아이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이 교단에 바로 서야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은 단순히 수업을 진행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학생의 이상행동을 감지했을 때 즉각적으로 개입하고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격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막입니다. 교실의 문을 닫고 아이를 지킬 수 있는 힘, 부당한 압박에 단호히 맞설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흔들리면 그 틈을 타고 괴물 같은 유혹들이 교실로 파고듭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멈추고 행동해야 합니다. 교권이 바로 서는 것. 그것이 곧 아이들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드라마는 픽션으로 경고를 던지지만 꼼꼼샘은 팩트로 현장을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비극이 교실 밖의 현실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우리의 관심이 아이들을 살립니다. 저는 다음 구화 팩트체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감 꼼꼼샘이었습니다. 아디오스.